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재벌 운호 일가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재벌백과 사전.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 인맥과 혼맥, 각종 범법 행위들과 사건 사고들을 유영수 공인회계사,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그리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직 아름다운 팀장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진행되는 날이지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지역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학 총장 직선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오늘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2309번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세남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대세남을 검색해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팥소 없는 찐빵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키워드인데.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군요. 네, 그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이 그 대전시 체육회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예. 자체 규정을 무시한 채 임명이 이뤄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전체육포럼은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역임하고 있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 체육회 이사를 이제 구성함에 있어서 규정을 무시하고 또 체육인들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체육회 이사진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체육인들이 이 중심이 되는 이사진으로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은 체육회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가 각 분야별로 고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전문체육 관계자와 그다음에 선수 출신을 제외한 그 생활체육 관계자도 각각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돼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교육계 인사 및 시군구 체육계 임원 여성들도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임원진들을 보니까 대전시 정무부시장이나 아니면 대전시 부교육감 등 이런 당연직들을 제외한 임원 26명 가운데 경제인의 수가 무려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을 훌쩍 넘는 인원이 경제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리 체육회라고 해서 뭐 체육인들만 꼭 참여하라는 그런 보장과 법은 없습니다. 네네. 예, 당연히 이제 개방을 해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도 영입하는 것은 뭐 요즘 흔한 그런 트렌드이기도 한데, 근데 경제인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체육 관련해서는 경제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경제 단체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참여하긴 하죠. 그 특정 단체가 이제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뭐 자기만의 리그들로 이제 전락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출신 임원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주요 스포츠 단체장들은 대기업들 회장이 현재 좀 많이 맡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지나치게 이제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명목은 체육회인데 실제 체육인들은 이 사회에서 현재 고작 4명에 불과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경제인들하고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건 좀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이 뭐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은 체육인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불합리하면 규정을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규정이 있음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뒷말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대전시는 이에 대해서 그 총 50명까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머지 20명은 여성 및 체육 전문가로 임명하기 위해서 내부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대전시 체육회가 무슨 이렇게 나눠 먹는 자리도 아니고요. 체육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 그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치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전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대전시 체육회의 설립 목표를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과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국체전에서 대전은 늘 하위권에 맴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생활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운동할 곳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뭔가 바뀌었다는 그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본래 설립 취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33인으로 정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33인.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33인에 선정되어서 내년 1월 19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는 내년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3.1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분을 기념하기 위해 분야별로 33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교육계에서는 유일하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독립선언 그 민족대표 33인 이거를 좀 모티브로 해서 이런 상을 만들었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떤 상입니까? 저도 좀 생소해서 이 예. 단체도 그렇고요.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라는 곳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전원이 꺼져 있으니 소리샘으로 연결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 우리가 휴대폰 끄어져 있을 때 듣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는 분명 일반 전화 번호였었는데 예. 이거를 휴대전화로 착신시켜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 착신된 휴대전화의 전원이 이제 꺼진 걸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단체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이 이렇게 좀 소수이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이 항시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보면은 운동본부 소개 항목에 그 2014년도 이후의 활동 내역을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 부분을 보니까요. 어느 분이 이게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단체 등록 이후 전 국무총리나 또는 이에 준하는 명망가를 선임할 예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상주 직원은 2분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이메일만 나와 있고 전화번호 항목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예.
글쎄요, 언뜻 듣기에는 좀 그 단체의 신뢰성에 조금 물음표가 붙어 있네요. NGO 활동이 그 홈페이지 관리가 주 업무는 아니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예. 아무리 그래도 좀 이곳은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설동호 교육감이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또 설교육감은 수상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대전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상 자리에서 했던 얘기처럼 대전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의 교육 환경은 좀 녹록지가 않죠. 정말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그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위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그 지난 3년 동안 내리 그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그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죠. 특히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부정 청탁 등 부패 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그리고 인사 및 예상 집행, 업무 지시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 교육 성공 시대, 이게 설동호 교육감의 슬로건이죠. 그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